실화 줄거리. 얼마 뒤 다시 키르케 섬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그녀로부터 여러 가지 식량과 선물을 받고 다시 출범한다. 키르케는 도중에 험난한 곳과 그 대비책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노래하는 역의 세이레네스, 해협을 지배하는 깊은 소용돌이 카리브디스와 선원을 잡아먹는 스킬레 등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빠져나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태양신이 소를 치는 트리나키의 섬에 닿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억류되어 식량 곤란에 빠진다. 그때 부하가 금기를 깨뜨리고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자 그들의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하고 오디세우스만이 목숨을 건져 겨우 칼립소 섬에 표착한다. 오디세우스의 표류담을 다 듣고 감동한 사람들은 그를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배에 태워 이타카 섬으로 돌려보낸다. 오디세우스는 옛날의 충복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가 자신이 크레타 섬 태생인 뱃사람이라고 속인다. (15) 텔레마코스가 귀국하여 돼지지기의 오두막을 찾아오는 이야기.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에게 빨리 귀국할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라케다이몬으로 떠났다. 그리하여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이 메넬라오스의 성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네스토르의 아들은 부드러운 잠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텔레마코스는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아버지에 대한 근심 때문에 눈을 말똥거리고 있었다. 그때 바로 그의 옆으로 가서 아테네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집을 떠나 이처럼 타국 땅을 돌아다니다니 이거 안 되겠는걸. 자, 곧 메넬라우스를 독촉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있는 동안에 닫도록 해라. 왜냐하면 진작부터 어머니 페넬로페의 부친이며 형제들이 에우리마코스에게 재혼할 것을 권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사나이가 다른 많은 구혼자들보다 가장 좋은 선물과 많은 혼수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서 시녀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가사일을 넘겨주는 게 옳을 거야. 신들이 너에게 훌륭한 아내를 점지해 주실 때까지 말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는데 똑똑히 가슴속에 명심하도록 해라. 구혼자 중에서 으뜸가는 놈들이 이타카 섬과 험준한 사무수 섬 사이에서 너를 노려 매복하고 있다. 고향에 닿기 전에 너를 죽여 없앨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러니 섬이 나타날 때마다 너의 배를 멀찌감치 돌려 밤에도 쉬지 말고 돛을 달도록 해라. 너를 비호하고 계시는 불사의 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순풍을 뒤에서 보내줄 것이니. 그리하여 만약 이타카 섬의 맨 첫 해안에 이르거든 배는 동지들과 함께 고을을 향해 바다 위를 가도록 하고 너 자신은 우선 돼지지기의 오두막으로 가야 한다. 너의 대지를 지키는 그 사나이는 너에겐 충실할 뿐 아니라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그를 재촉해서 고을의 내 성간으로 보내 내가 무사하다는 것과 필로스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페넬로페에게 전해주는 거야.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 올림포스의 높은 곳을 향해 떠나갔다. 한편 그는 네스토르의 아들을 포근한 잠에서 깨어나도록 다리로 툭툭 건드린 다음 그를 향해 말하기를 눈을 떠요, 페이시스트라토스여. 말들을 끌어다 수레에 메어 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오. 그 말에 대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그건 당치도 않은 소리요. 우리가 아무리 갈 길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두운 밤에 말을 몬다는 건 안 될 말일세. 이제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나. 메넬라우스님이 갖가지 선물을 수레에 실어줄 때까지만 말일세. 그리고 정다운 말로 이야기하고 보내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리게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새벽의 여신이 찾아왔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아름다운 헬레네의 곁을 떠나 두 사람에게로 왔다. 그 모습을 보고 텔레마코스는 부지런히 속옷을 몸에 두른 다음 커다란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문 밖으로 나가 그의 옆에 다가서서 말하기를 메넬라우스님, 그럼 이만 사랑하는 조국으로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벌써 제 마음은 고향으로 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메넬라우스가 대답하기를 텔레마코스여,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자네를 내 결코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지는 않겠네. 갖가지 훌륭한 선물을 수레 위에 실을 때까지만 잠깐 기다리게나. 자네가 혹시 헬라스 전체 또는 온 아르고스를 돌아서 가겠다면, 그리고 내가 수행해 줄 것을 원한다면 말들을 수레에 딸려 여러 나라를 안내도 하겠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메넬라오스님, 이제 저는 곧바로 고국으로 갈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올 무렵 나의 재산을 돌봐줄 사람을 남겨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내가 죽는다거나 또 집에 간직해둔 훌륭한 보물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메넬라오스는 그 말을 듣자 즉시 자기 부인이며 시녀들한테 명령해서 오찬 준비를 시켰다. 메넬라오스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제우스께서 자네의 귀국에 대해 자네가 원하는 대로 실현해 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선물로 내가 아끼는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것을 주겠네. 이렇게 말하며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의 손에 2기가 달린 술잔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데 어지간히 만족했을 때 드디어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말을 수레에 메고 아담하게 꾸민 쌍두마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현관으로부터 소리가 높이 울리는 주랑을 지나 밖으로 마차를 달렸다. 그때 2 사람 뒤에서 메넬라오스가 오른손에 포도주가 담긴 술잔을 가지고 다가왔다. 신들께 제주를 올린 다음 그들을 출발시키려는 마음에서였다. 이윽고 마차 앞에 멈춰서자 그는 술잔을 높이 들어 인사하면서 말하기를, 그럼 잘 가게. 그리고 용사들의 어진 왕이신 네스토르님께도 안부를 전해주시게. 우리 아카이아의 아들들이 트로이에서 싸울 때 정말 내게는 아버님이나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셨지.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네, 말씀대로 당도하자마자 그 어른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타카에 귀국해서 오디세우스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께 푸짐한 대접을 받은 사실, 그리고 또 훌륭한 보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새하얀 거위를 낚아채서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그때 남자 여자 모두 소리 지르며 그 뒤를 쫓았는데 독수리는 바로 그들 가까이로 오자마자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길조라고 기뻐하며 마음을 놓았다. 그들을 향해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제우스가 돌보시는 메넬라오스님, 부디 생각해 보세요. 우리 2 사람을 위해 신께서 이 신기한 징조를 보이셨는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메넬라오스는 그것을 판단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다. 그러자 헬레네가 앞질러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저 새 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바로 집안에서 자란 저 거위를 독수리가 산에서 날아와 채워갔죠. 자기 둥우리와 새끼들을 산에 남겨두고 와서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디세우스도 숱한 재앙을 겪으면서 사방팔방을 떠돌아다닌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복을 할 겁니다. 혹시 벌써 돌아와 구원자들에게 재앙을 안겨주려고 일을 꾸미는 중일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제우스 신께서 제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에 가서 신과 마찬가지로 당신께도 기원을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말을 몰았다. 그러자 말들은 하루 종일 2 어깨에 멍에를 흔들거리며 고울을 벗어나 들판으로 아주 신바람나게 무척 빨리 달렸다. 이윽고 해가 저물고 모든 거리들이 그늘져 어두워졌을 때 2 사람은 디오클레스가 살고 있는 페라이에 닿았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며 영주 디오클레스의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2 사람은 다시 말에다 멍에를 얹고 마차에 올라 밖으로 내몰았다.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대자 2 필의 말은 시키는 대로 잘 달려갔다. 그래서 순식간에 필로스의 험난한 성에 닿았는데 그때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에게 말하기를, 네스토르의 아드님,
어떻게 해야 당신은 내가 이제 말하려는 것을 약속하고 실천해 주실는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인연이 깊은 주객 사이로 조상 대대로 친밀한 집안이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게다가 같은 연배고요. 더구나 이번 여행은 우리를 한층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해주었지요. 그러니 제발 나를 배곁을 지나 데리고 갈 생각일랑 마시고 그냥 배 있는 데까지만 데리고 가주십시오. 당신 아버님께서 나를 깍듯이 대접하실 작정으로 저택에다 머무르게 하신다면 곤란하니까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곧 귀국해야 됩니다.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말하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까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그는 마차를 돌려 배가 있는 곳으로 가 메넬라우스가 보내준 훌륭한 물건들을 뱃머리에 실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자,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동지들한테도 배를 타도록 명하시고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쫓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서실 리 만무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몹시 화를 내실 테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말들을 다시 필로스의 고을로 되돌려 총총히 성간으로 향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동지들을 격려하며 명령하기를 동지 여러분, 우리도 배에 오릅시다. 이제부터 뱃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의 명령에 순종해 이내 배에 타고는 노거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가 이렇게 바삐 서두르고 또 정성 들여 아테네 여신께 뱃머리 옆에서 기원하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바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르고스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점쟁이였는데 멜람푸스 집안의 후손이었다. 이름이 테오킬리메노스라고 하는 그가 텔레마코스 옆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텔레마코스는 그때 배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제주를 올리는 참이었는데 그를 향해 간절한 말로 말하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이 재물과 신의 가호와 또 당신과 수행하는 분에 맹세하여 부디 저의 질문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며 어떤 혈통의 자손인지를 그리고 당신의 나라와 양치는 어디에 계신지를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처음 뵙는 분이시여 말씀대로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나는 이타카 사람이며 아버님 성함은 오디세우스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전에는 살아계셨지만 이미 무참하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벌써 오래전부터 돌아오지 않는 아버님 소식을 수소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랍니다. 그 말에 대해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하기를 그대와 마찬가지로 나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요. 같은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지요. 말을 기르기로 유명한 아르고스에서는 그자의 형제나 친척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카이아족에게 대단한 권세를 떨치고 있어서 그들한테서 죽음과 어두운 운명을 면하려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나온 형편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마도 내 운명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 배에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요. 왜냐하면 그들이 뒤쫓아온 모양이니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결코 이 배 안에서 쫓겨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에 당도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진 환영을 받으실 겁니다. 한편 오디세우스와 충직한 돼지지기는 이제 막 저녁 식사를 하는 참이었으며 그 옆에서는 그 밖의 사나이들이 저녁상을 대하고 있었다. 먹고 마시기에 만족하자 오디세우스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를 떠보려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붙였다. 자기를 변함없이 대접하며 그대로 오두막에 머물도록 권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로 나가도록 재촉할 것인지를. 여러분, 똑똑히 들어주구려. 에우마이오스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이오. 나는 내일 아침결에 구걸하러 고을로 향했으면 좋겠소. 당신들 양식을 축내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 말이오. 그러니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시구려. 그리고 유능한 안내자를 좀 딸려주셨으면 좋겠소. 거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으면 해서요. 거리거리를 나 스스로 쏘다니면 누군가 술 한 잔에 밀가루 빵이라도 적선할까 해서 말이오.
그러다 존엄한 오디세우스님 궁전에 이르게 되면 현명한 페넬로프님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혹시 우쭐거리는 구혼자들 틈에 끼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식사를 나눠준다면 그건 정말 맛있는 요리일 테니까요. 그럼 나는 곧 그들 사이에서 무엇이든 희망하는 대로 멋진 일을 해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말한 것을 명심하고 들어주시구려. 전령의 신이신 헤르메스님 덕분에 어느 누구도 시중드는 역할을 하는데 나를 따를 사람은 없을 거요. 불을 피우는 일, 마른 장작을 패는 일, 고기를 썰어서 구운 다음 돌아가며 술시중을 드는 일, 그리고 천박한 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시중드는 일은 무엇이나 모두 말이요. 그 말에 대해 몹시 화난 표정으로 에우마이오스는 말했다. 손님,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말 작정이시오. 정말로 구혼자들 틈에 끼어들고 싶다는 말씀이오. 그들이 건방지고 난폭한 것은 강철로 된 하늘에까지 울려 퍼질 정도라오. 정말이지 그들의 종노릇하기란 결코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니라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여기 있도록 하시오. 아무도 당신이 있다고 해서 푸대접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도 그렇거니와 그 밖에 누구라도 내가 있게 한 사람이라면 군말이 없을 거요. 그리고 만약에 오디세우스님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망토건 속옷이건 입을 것을 주실 게고 어디든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실 거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에우마이오스님, 당신이 나한테 대해준 것만큼 제우스님께서도 당신을 염려해 주시도록 빌겠소이다. 나의 고달픈 방랑을 그리고 괴로운 한탄을 덜어주셨으니 말이오. 정말이지 어쩔 수 없이 유랑을 하는 것만큼 인간을 괴롭히는 일은 달리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를 만류하고 그분을 기다리도록 말씀한 바에는 부디 내게 말씀해 주시구려. 존엄한 오디세우스님의 양친 어른의 이야기를요. 늙음하게 이르신 두 분을 버려둔 채 떠나셨다는데 아직도 태양 아래 건재하신지 아니면 이미 저승길을 향해 떠나버리셨는지를 말이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에우마이오스가 말하기를 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요. 라이르테스님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늘 제우스님께 기도하시는 게 일이라오. 당신 집에서 숨을 거두도록 해달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한 번 떠난 채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드님 때문에 몹시 애통해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부인마저 돌아가셨으므로 더 한층 안타까워하시며 그래서 더 빨리 늙으셨다오. 그 부인께서는 이름 높은 당신의 아드님을 밤낮으로 그리던 끝에 애처롭게 돌아가셨지요. 이곳 주민들이며 나와 친한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살아계시기를 바랐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이 비탄에 젖어 있는 동안 그리고 생전에 계시는 동안은 나도 가끔 찾아가 배웁는 게 기쁜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밤을 새우다시피 이야기를 주고받다 아침이 되어 그저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이었다. 한편 텔레마코스 일행은 육지 가까이 당도하자 돛을 내리고 돛대를 치운 다음 노를 저어 선창까지 갔다. 그리고 닻을 던져 밧줄을 잘 비끄러맸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 바닷가에 내려서자 포도주를 섞으며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조금 뒤 먹고 마시는데 어지간히 만족했을 때 모두를 향해 텔레마코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배를 항구로 달려주시오. 나는 이제부터 농장으로 가서 목동들을 찾아봐야겠소. 저녁 때 일이 되어가는 걸 봐가면서 나도 마을로 가겠소이다. 내일 아침에는 당신들에게 여행의 품삯 대신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한턱 대접하리이다. 그 말을 받아 이번에는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하기를 그럼 나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요? 이 바위가 많은 이타카 섬을 지배하시는 분 중에 누구의 집을 의지 삼아야 합니까? 곧장 당신의 모친이 계시는 성으로 가야 하는지요?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말하기를 다른 때라면 나는 두말 않고 우리 집으로 가시도록 하겠어요. 우리 집이라면 손님을 대접하는데 불편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현재의 처지로는 좀 난처합니다. 나는 집에 없고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만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집에서도 구혼자들 앞에는 좀처럼 나오시지 않는답니다. 언제나 그들과 떨어져 다른 채의 2층에서 배만 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우리마코스라는 사람인데 그곳으로 가시도록 하십시오. 이타카 섬 사람들이 신이나 다름없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인물이며 열성가로서 우리 어머님과 결혼해서 오디세우스의 뒤를 이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례에 앞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가져오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제우스님만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가 미처 말끝도 맺기 전에 오른쪽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갔다. 아폴론 신의 빠른 심부름꾼인 매였는데 그 발에 비둘기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배와 텔레마코스 앞으로 그 날개털이 날아 떨어졌다. 그러자 테오킬레메노스가 그를 동지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불러놓고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텔레마코스님, 저 새가 당신의 오른쪽으로 날아온 것은 신의 조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새를 보자마자 조짐을 알리는 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 집안 이외에 주권을 잡는 데 적합한 집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영원히 권력을 잡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틀림없이 그 말씀이 실현될 때가 온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내게서 우정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만난 사람을 부러워할 만큼의 것을요. 이렇게 말하고 충실한 동지 페이라이오스를 향해 말을 걸어 페이라이오스여, 자네는 필로스까지 함께 따라갔던 동지들 중에서도 무슨 일에나 가장 믿음직했었지. 그러니 이번에도 이 손님을 자네 집으로 모시고 가서 깍듯이 대접해 드릴 수 없겠나.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만 말이야. 그 말에 대해 페이라이오스가 대답하기를, 텔레마코스님, 정말 당신께서 오래도록 이곳에 묵게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돌봐드리지요. 그리고 손님을 모시는데 신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배에 올라 밧줄을 풀도록 명령하자 동지들도 모두 올라탔다. 그들은 노거리가 있는 자리에 앉았다. 텔레마코스는 발에다 훌륭한 샌들을 신고 배 안에서 날카로운 청동촉을 단 훌륭한 창을 집어들었다. 그동안의 뱃사람들은 텔레마코스가 명령한 밧줄을 풀고 배를 밀어내어 마을을 향해 떠나갔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걸음을 재촉하여 돼지지기 오두막의 앞마당에 닿았다. 그곳에는 많은 돼지를 치면서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돼지지기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16. 돼지지기의 오두막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이야기. 한편 오디세우스와 돼지지기 두 사람은 날이 새자 불을 피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돼지를 불러 모아 일꾼들과 함께 떠나보냈다. 그때 텔레마코스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여느 때에는 몹시 지저대는 개들이 텔레마코스가 다가오는데도 그를 둘러싼 채 꼬리를 치며 짖지를 않았다. 그런 기척을 오디세우스는 알아차렸다. 그래서 곧 에우마이오스를 보고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님, 누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개들이 짖지 않고 꼬리를 치는 걸 보니 동지 중에 누구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이웃 사람인지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구려. 미처 그 말을 맺기도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문턱에 와 있었다. 돼지지기가 놀라 넘어지듯 뛰어나가는 바람에 마침 손에 들었던 포도주를 썩고 있던 그릇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주인 앞으로 와서 그의 얼굴과 두 눈이며 두 손에다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마구 쏟았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먼 나라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늦게 낳은 외아들이라 그를 위해서는 무슨 고생이든 달갑게 받겠다는 아버지 모습으로. 돼지지기는 텔레마코스의 가슴에 매달려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말하기를, 텔레마코스님, 돌아오셨군요.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랑스러운 도련님을 이제 아주 못 뵙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모습을 자세히 배웠고 실컷 기뻐하게 말입니다. 좀처럼 농장으로는 오시는 일이 없는 데다가 내내 고을에만 계셔 일꾼들을 만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그럼 그렇게 할까? 나는 자네를 만나 내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네. 어머니께서 아직 성에 머물러 계신지 아니면 벌써 다른 사나이와 결혼하여 떠나셨는지
그리하여 오디세우스 집안의 침상이 이부자리도 없는 빈 침상이 되어 거미줄 두성이로 버려지지나 않았는지를 말이야. 이번에는 에우마이오스가 말하기를 그분은 진득한 마음으로 성에 머물러 계시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눈물이 마를 사이 없이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서 청동촉을 단 창을 받아들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돌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부친인 오디세우스는 그가 들어서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텔레마코스는 그것을 막으면서 그에게 말을 걸기를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손님. 우리는 다른 방에 자리를 마련하면 됩니다.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오디세우스는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모두 준비된 식탁에 둘러앉아 기쁘게 손이 들락날락하며 배를 채웠다. 먹고 마시는데 어지간히 실증이 났을 때 텔레마코스가 충직한 돼지지기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 손님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뱃사람들이 어디서 이타카 성까지 모셔왔는가? 뱃사람들은 누구시라고 하던가? 이 손님이 걸어서 이곳까지 오실 리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 말에 대해 에우마이오스는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크레타 섬 태생이라고 하며 무척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신께서 이분에 대해 모든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까닭이랍니다. 지금은 테스프로티아 사람들이 타고 온 배에서 도망쳐 나와 우리 오두막을 찾아와 계시는 중이랍니다. 이제 저는 도련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니 알아서 선처하십시오. 도련님에게 탄원하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여. 하지만 자네 말이 내게는 몹시 괴로운 일이군. 내 처지에 어떻게 손님을 집에다 모실 수 있단 말인가. 난 아직 젊은 데다 힘에도 결코 자신이 없어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칠 만한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다 어머님은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는 참이 아닌가. 하지만 이분이 자네 집을 찾아온 이상에는 망토며 네이 등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양날칼과 발에 신을 샌들을 드리도록 하고 어디든 마음 내키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지. 자네가 바란다면 오두막에 머물게 하고 자네가 돌봐드리게나. 옷과 식량은 내가 넉넉하게 보내주겠네. 아무튼 나로서는 이분을 우리 집에 구원자들 틈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네. 글쎄 이만저만 못된 놈들이라야지. 생떼를 쓰며 시비를 걸어오면 어찌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주 난처한 처지에 부닥치게 될 테니 말일세. 어쨌든 여러 놈을 상대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무슨 일에서나 이겨내기란 그리 쉽지는 않단 말일세. 상대방이 훨씬 힘이 세니깐 말이야.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제가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듣자니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구원자들이 성에 몰려들어 이처럼 훌륭하신 분을 없애려는 못된 계책을 꾸민다니 말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섬 전체 사람들이 당신에게 적의를 품은 것인지 신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는 건지요. 혹시 형제간에 말다툼이라도 하신 것인지요. 아무리 크게 다투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힘을 합쳐 싸워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일 텐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신만큼의 기력에다 그만한 젊음을 가졌다면 걱정이 없을 겁니다. 또한 그 훌륭하신 오디세우스님의 아드님이라면 방랑길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라면야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누구든 내 목을 쳐도 좋아요. 내가 그들 전체의 재앙거리로서 오디세우스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두 한 무리가 되어서 홀몸인 나를 죽여버린다면 이왕이면 내 집안에서 죽는 편을 선택할 겁니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손님, 내가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지요. 모든 섬 사람들이 결코 나에 대해 적의를 품었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또한 변함없이 믿고 의지해야 할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실은 제우스님이 우리 집안을 그만큼 고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증조부이신 아르케이시오스는 라에르테스 한 분만을 낳았고 또 라에르테스는 외아들 오디세우스만을 두셨는데
오디세우스 역시 나 하나만을 아들로서 성에 남겨두고 떠나버려 부자간의 정도 못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속이 엉큼한 놈들만이 성간에 잔뜩 모여들었답니다. 이타카 섬에서 권세를 가진 유력자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우리 어머님에게 구원하면서 가산을 마구 털어먹는 참이랍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꺼림칙한 그 결혼을 거절도 하지 않고 엉거주춤하면서 무슨 뾰족한 수를 쓰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우리 재산을 갉아먹는 바람에 정말 오래지 않아 나까지 망쳐놓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신들께서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에우마이오스, 자네는 곧 페넬로페께 가서 내가 필로스에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알려주게나. 나는 당분간 여기서 머물 작정이니까. 자네는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곧 돌아와야 하네. 아카이아 사람 누구에게도 눈치를 채게 해서는 안 되네. 나를 못마땅해 하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조심하고. 그 말에 대해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련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보다도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길에 불쌍하신 할아버지 라이르테스님께도 들러서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님 생각에 한탄을 하시면서도 밭일을 감독하시고 일꾼들과 식사며 술 같은 것을 드셨는데 도련님이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나신 뒤로는 식사도 술도 전혀 안 드시고 밭일도 안 보신답니다. 그저 탄식하고 우시며 앉아 계신 채 뼈만 앙상하게 되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군 그래. 나는 할아버님을 가엾게 생각하여 탄원하지만 하는 수 있나. 그러니 잠시 내버려 두게나.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나름대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선은 아버님의 귀국하실 날을 맨 먼저 택해야 할 게 아니겠나. 그러니 자네는 어머님에 대한 볼일을 끝내거든 곧 돌아오게나. 할아버님을 찾아 시골길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그만두게. 그 대신 어머님께 말씀드리게. 나이든 하녀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몰래 내보내달라고 말일세. 그럼 그녀가 노인에게 소식을 알리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며 돼지지기를 떠나가게 했다. 그런데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가 오두막을 나서는 것을 아테네 여신이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키가 늘씬하고 아름다우며 눈부신 재주를 갖춘 부인 모습을 빌려 오두막 문호기 맞은편에서 오디세우스에게 모습을 비쳤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그 모습을 보기는커녕 알아채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신들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개들만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개들은 짖지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처박혀 있었다. 여신이 눈썹을 움직여 신호하자 오디세우스는 곧 알아차리고 방 밖으로 따라 나와 여신 앞에 멈추어 섰다. 그러자 그를 향해 아테네 여신이 말하기를 오디세우스여, 이제는 그대 아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세요. 구원자들에 대한 죽음과 몰락을 꾸며내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 부자가 세상에도 이름 높은 고을을 향해 떠날 길을 만드시오. 나 또한 그대들 곁에서 이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테네 여신은 황금 지팡이로 그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처음에는 말쑥한 망토와 속옷을 몸에 걸치게 하고 그 몸집을 크게 해서 젊음을 더해준 다음 살갗도 거무스름하게 바꾸어 놓고 턱과 볼에 주름살도 펴지게 하고 턱수염도 거무스름하게 바꾸어 놓았다. 여신은 이 같은 일을 끝내자 다시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깜짝 놀라 신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만 두려움에 차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래서 그를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기를 손님이시여, 조금 전과는 아주 딴판이십니다. 입고 계신 옷도 달라졌거니와 피부빛도 다르고요. 광대한 하늘나라에 사시는 어느 신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뜻을 달래드리는 제물이며 황금 그릇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결코 신이 아니란다. 어째서 나를 신에다 비한단 말이냐. 나는 바로 너의 아버지다. 나 때문에 내가 탄식을 하며 죽도록 고생을 해온 그 아버지다.
뭇 인간들에게 난폭한 짓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나온 너의 아버지란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볼을 타고 이제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아직도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기가 어려워 또다시 되풀이해서 그를 향해 말하기를 설마 당신이 우리 아버님 오디세우스는 아니겠지요. 신께서 술책을 써서 저를 놀리시는 거로군요. 더 한층 슬퍼하고 탄식하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재간이 좋다 하더라도 죽어야 할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입니까? 신들께서 다녀가신 것도 아닌데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쉽사리 마음대로 젊어졌다 늙어졌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셨는데 이제는 광대한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들과 꼭 같으십니다.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텔레마코스여, 그리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나 아닌 다른 오디세우스가 이곳에 왔을 리는 없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수없는 재앙을 받으며 사방팔방 돌아다닌 끝에 20년 만에 비로소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이란다. 그리고 이 신기한 일은 아테네 여신이 하신 일이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단다. 여신은 얼마든지 마음 내키시는 대로 일을 꾸미셔서 어느 때는 거지 행색으로 또 어느 때는 젊은 사나이로 또 좋은 옷을 몸에 걸친 사람으로도 변하게 하시거든. 신들께서 인간의 모습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부친 앞에 쓰러지듯 매달리며 눈물이 글썽해서 탄식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움에 복받쳐 울어버린 것이다. 먼저 텔레마코스가 부친께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슬퍼만 하다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말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배편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아버님을 이타카 성까지 모시고 왔단 말입니까? 그분들은 누구라고 하던가요? 아버님, 걸어서 이곳까지 오신 건 아닐 테니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내가 자초지종을 분명히 말해주마. 나를 데려다 준 사람들은 배로 이름난 파이아케스 사람들이지. 그 고장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 섬에 찾아온 사람은 타국 사람일지라도 모두 데려가 준다는구나. 그래서 나를 배에 태워 줄곧 잠자는 동안 어느 틈엔가 바다를 건너 이타카 섬에다 내려주었으며 그뿐 아니라 갖가지 훌륭한 선물까지 주었느니라. 청동과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 그리고 좋은 옷가지 등을 잔뜩 말이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신들 말씀대로 동굴 속에 간직해 두었지. 그리고 이번에는 엉큼한 놈들을 해치울 수단과 방법을 여럿이서 생각해내기 위해 여기까지 아테네 여신의 말씀에 따라 찾아온 것이다. 그런 까닭이니 자, 어서 구원자들의 이름을 말해보려무나. 몇 명 정도이며 어떤 놈들이 합세를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마. 우리가 단둘이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들을 해치울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할는지를 말이다.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버님의 높으신 평판은 예전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무기를 잡으시면 백전연마의 무사시며 모의하는 데서는 남달리 지모가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만 가슴이 서늘해졌답니다. 우리 둘만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강한 힘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구원자들은 10명이나 20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숫자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둘리키온 섬에서는 52명의 뛰어난 젊은 영주들과 함께 6명의 수행원이 따라왔습니다. 쉬메에서는 24명의 용사들이 왔고 자킨토스에서는 아카이아족 젊은이가 20명, 그리고 이 이타카 안에도 12명이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뛰어난 무사들이랍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있을 때 맞선다면 그들의 난폭한 행동에 안갚음하러 왔다가 도리어 그 안갚음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복수를 도와줄 사람을 잘 물색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우리를 진심으로 열렬히 감싸며 보호해 줄 사람을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말해 줄 테니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두어라.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 두 사람과 아테네 여신, 그리고 아버지 신인 제우스께서 참가하신다면 그것으로 되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다른 협조자를 더 물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말이다.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이제 말씀하신 두 분 신이라면 아주 유능한 협조자들입니다. 높은 구름 속에 앉아 계시지만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불사의 신들조차도 지배하시는 판이니까요.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두 분 신께서는 싸움의 소란을 오래도록 멀리서 구경만 하지는 않으실 게다. 구원자들과 우리가 내 성에서 싸울 때도 멀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그만 집으로 가보도록 해라. 아침 햇빛이 퍼져들거든 말이다. 그리고 오만무례한 구원자들 틈에 있도록 해라. 그럼 돼지지기가 한심한 거렁뱅이 늙은이의 행색을 한 나를 나중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들이 성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너는 애처로운 마음을 누르고 꾹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심한 푸대접을 받는 걸 보더라도 말이야. 내 다리를 잡고 집안에서 끌어내건 무슨 연장으로 두들겨 패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너는 그런 꼴을 보고도 못 본 채 해야 돼. 그저 참아야 한다. 다만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라고 옆에서 조용히 타이르는 정도로 그쳐라. 하지만 그 녀석들은 전혀 들은 채도 안 할 게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운명의 날이 찾아왔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아테네님이 내 마음에다 넌지시 신호를 보내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머리를 끄덕 숙이는 것으로 알려줄 테니 너는 눈치채고 곧 집안에 있는 무기란 무기는 모두 높다란 광 속에 깊숙이 간직하도록 해라. 모조리 말이다. 한편 구원자 놈들에게는 적당하게 얼버무려 두어라.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사용할 검 2자루와 창 2개는 남겨두도록 해라. 그리고 새가죽 방패 2개는 여차할 때 우리가 달려가서 곧 손에 집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라. 그러면 그들을 아테네와 제우스 신께서 홀려놓으실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러두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내가 진정 내 아들이며 우리 집 혈통을 이어받았다면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라이르테스님이며 돼지지게한테도 전혀 알리지 말 것이며 하인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너와 나 둘만이 여자들의 마음가짐을 떠보도록 하자꾸나. 하인들의 마음도 시험해보도록 하자. 누가 가장 우리 두 사람을 아끼고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누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이처럼 훌륭한 인물인 너를 존경할 줄도 모르며 없애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그 말에 대답하며 아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버님,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저의 마음을 아실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신은 결코 긴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떠보고 알아보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자들을 조사하시도록 저는 권하겠습니다. 그 중에 누구누구가 아버님께 함부로 구는지, 누구누구가 괘씸한 짓을 하는지를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나이들은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무언가 제우스 신이 일러주신 조짐을 아신다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다. 한편 텔레마코스가 동지들을 필로스로부터 태우고 온 그 배는 그때부터 이타카 고을을 향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항구 안에 아주 깊숙이 당도하자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항해 도구들을 모두 내려놓고 훌륭한 선물들을 곧 클리티오스의 저택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페넬로페에게 텔레마코스가 시골 농장으로 가면서 배는 고을로 먼저 가도록 명령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전령을 오디세우스의 성으로 보냈다. 왜냐하면 여주인께서 위구심 때문에 애처로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전령과 돼지지기 두 사람은 마님께 소식을 알리려는 꽃같은 인물을 띠고 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내 영주의 성간에 이르자 전령은 시녀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마님께 알리시오.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돌아오셨다고. 이때 돼지지기는 페넬로페 바로 앞에 가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일러준 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사연을 알려드린 다음 돼지들이 있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 대청에서 물러나왔다. 한편 구원자들은 모두 풀이 죽은 채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들은 홀을 나서서 안뜰의 높다란 벽을 따라 밖으로 나오자 바로 문 앞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에우리마코스가 먼저 말하기를 여러분, 참으로 맹랑한 소행이 이것 보라는 듯이 벌어진 셈이요. 텔레마코스의 이번 여행 말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말이요. 아무튼 배를 바다로 끌어내도록 합시다. 가장 튼튼한 것으로 말이요. 그리고 노젓는 사람과 어부들을 모아 태우도록 하겠소. 그럼 재빠르게 우리 동지들에게 알려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암피노모스가 자기 자리에서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고 깊숙한 포구 안에서 이제 막 돛을 내리고 있는 배 한 척을 발견했다. 그러자 빙그레 웃으며 자기 동지를 향해 말하기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건 없소.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텔레마코스의 배가 옆을 지나는 것을 목격했는지 이미 모두 고을에 와 있는 걸 뭐. 하지만 그 배를 붙잡지는 못할 거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일어서서 바닷가로 나갔다. 선원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는 힘이 센 수행원들이 배의 도구류를 그들을 위해 나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회의 장소로 몰려가 그곳에서 젊은이고 늙은이고 타인은 얼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아, 이게 무슨 꼴이람. 낮에는 언제나 서로서로 파수를 쏘고 바람이 몰아치는 곳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그 녀석을 신들이 재난해서 놓아주시다니.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육지에서 밤을 지낸 적이 없고 내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눈부신 아침을 기다리곤 했단 말일세. 텔레마코스를 기다렸다가 죽여버릴 작정이었지. 그런데 어느 틈에 신께서 그놈을 고향으로 데려오고 말았단 말일세. 그러니 우리는 다시 텔레마코스가 꼼짝 못하도록 파멸시켜버릴 계책을 세워야 하겠네. 우리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할 테지만 말이야. 왜냐하면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가 없단 말일세. 그 자신이 이미 사료분별을 갖추었고 게다가 눈치가 빠르거든. 그런데다 고을 사람들도 모든 일을 우리에게만 호의를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저 녀석이 아카이아 사람들을 회의 장소로 집합시키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겠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테니 말일세. 아마 틀림없이 화가 치밀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리라고 보네. 우리가 그에게 간악한 살해 음모를 했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럼 시민들은 그와 같은 못된 일을 꾸몄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죽일 놈들이라고 욕하겠지.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입히거나 자기들 영토 밖으로 몰아내거나 하는 날에는 큰일이야. 타국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말일세. 그러니 이쪽에서 선수를 쳐서 고을바퀴나 도중에서 그 녀석을 붙잡도록 하세나.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생활 물품이며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적당하게 나눠버리는 거야. 성은 그의 어머니나 그녀의 결혼 상대한테 줘버리고. 하지만 자네들한테 이런 제의가 못마땅하다면 그리고 그가 살아남아서 지켜줄 것을 바란다면 이곳에 우리가 몰려들어 그의 재산을 이처럼 멋대로 축내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세. 그 대신 각자 자기 집에서 혼수품으로 승낙을 얻어 구원하도록 하세. 그러면 그녀도 가장 예물을 많이 보내고 천운이 닿는 남자를 선택해 결혼하지 않겠느냐 말일세. 이렇게 말하자 모두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 중에서도 암피노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나로서는 텔레마코스를 죽인다는 것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자의 일족을 죽인다는 건 전혀 도리에 벗어난 일이며 그보다는 우선 신들의 의견을 묻는 게 옳을 것 같소. 만약 제우스의 신탁이 이 일을 좋다고 하신다면 나 자신도 살해하는 데 가담하겠고 그 밖에 다른 분에게도 권하겠지만 만약 신이 안 된다고 나무라신다면 그만두기를 권하는 바이요. 암피노모스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조금 뒤 그들은 자리를 떠서 오디세우스의 성으로 향했고 그곳에 이르자 그들은 모두 큰 의자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편 총명한 페넬로페는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못된 짓을 일삼는 구원자들 앞에 나타나려고 생각했다.
그들이 아들의 파멸을 꾸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대청으로 나갔다. 그녀가 기부인다운 위엄을 가지고 구원자들 앞에 이르렀을 때 성관 입구의 문기둥 옆에 서서 베일로 두 볼을 가리고 안티노스를 비난하며 그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안티노스님, 당신은 아주 횡포하고 못된 음모를 꾸미는 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당신은 텔레마코스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더구나 예전에 입은 은혜도 저버리고 말입니다. 당신은 벌써 잊으셨나요? 이곳으로 당신 아버님이 국민의 노여움이 두려워 자기 나라에서 도망해 나오셨을 때의 일을 말이에요. 당신 아버님이 다포스 섬의 해적들에게 붙어서 테스프로티아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무척 격분했더군요. 그곳 사람들은 우리 이타카 사람들과 친교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를 죽이고 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나서는 그의 상당한 재산마저 파먹으려고 했는데 오디세우스가 다 일러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날뛰는 걸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은인의 재산을 지금 당신은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파먹어대며 그 배우자에게 구원을 하고는 아들을 죽이려 들고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들볶아 대는군요. 그런 까닭에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분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시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페넬로페여,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로는 조금도 마음을 썩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이 지상에서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은 당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손을 대려는 그런 인간은 결코 있지도 않거니와 또 생겨날 리도 없으니까요. 텔레마코스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애하는 분입니다. 신들의 뜻이라면 피할 도리가 없겠지만 결코 구원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리라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말했지만 그는 텔레마코스를 살해할 마음을 내내 품고 있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생각하고 울었다. 아테네가 상쾌한 잠을 그 눈꺼풀 위에 던져줄 때까지. 저녁 때가 되어 오디세우스와 그 아들한테로 돼지지기는 돌아왔다. 이내 1살짜리 돼지를 제물로 도살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바로 옆에 붙어 서더니 지팡이로 때려 다시 처음의 노인 모습으로 변신시키고 초라한 옷을 그 몸에 걸쳐주었다. 텔레마코스가 돼지지기에게 말하기를 이제 돌아왔는가 에우마이오스여. 대간절 고을에서는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는가? 건방진 구원자들은 이제 매복하기를 그만두고 집에 와 있던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그냥 거기 서서 지키고 있던가? 이에 에우마이오스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온 고을 안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런 것은 케어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즉시 다시 이리로 돌아오려고 마음만 조마조마했답니다. 도련님 동료들의 빠른 전령이 저와 동시에 닿았지요. 그 전령이 사실을 맨 먼저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눈으로 분명히 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큼 떨어진 도송 위쪽의 언덕 근처였는데 거기를 지나오자니까 배가 우리 쪽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배에는 숱한 남자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방패며 창이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그 무리들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와 서로 눈짓을 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돼지지기에게는 그것을 눈치채이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모두 하던 일을 마치고 저녁 준비가 끝나자 식사를 시작했으며 골고루 나눠받은 음식은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실컷 마시고 먹고 나자 사람들은 잠자리를 찾아서 잠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그 몸으로 누렸던 것이다. 17.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의 귀가. 새벽이 되었을 때 텔레마코스는 아름다운 샌들을 발에 비끄러 맨 다음 묵직한 창을 집어들었다. 손에 꼭 맞는 창이었다. 그리고 고을을 향해 떠날 생각에서 자기 집 하인인 돼지지기를 보고 말하기를 여보게, 그럼 나는 고을에 가서 어머니를 배워야겠어. 아무래도 내 얼굴을 보시기 전에는 애처롭게 탄식하며 슬픔이 가라앉지 않으실 것 같으니 말이야. 그리고 자네한테 일러두겠는데
사정이 딱한 이 손님을 고을까지 모셔다 드리게나 동냥할 수 있도록 말일세. 나로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는 일이네. 가슴속에 너무나 많은 고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리. 나도 여기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는답니다. 거렁뱅이는 거렁뱅이답게 고을이며 시골길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한 일이니까요. 누구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먹을 것을 나눠주겠지요. 나는 이미 축사에 머물러 일할 만큼 젊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따라갈 작정입니다. 조금도 불을 쬐고 햇살이 퍼지고 난 뒤 가겠습니다. 옷이 너무 허름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먼 곳까지 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구원자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면서 뜰 안을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그리고 성에 이르자 우선 창을 높다란 기둥에 기대놓고 안으로 들어가 돌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의 모습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였는데 그녀는 이내 울먹이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러자 시녀들도 모여들어 기뻐하고 반기며 얼굴과 어깨 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페넬로페도 안에서 달려나왔다. 그 모습은 아르테미스 여신이나 아프로디테가 아닐까 여겨질 정도였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 팔을 내밀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얼굴과 아름다운 두 눈에 입을 맞추고 말하기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제 돌아왔구나. 나는 너를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다. 내 승낙도 없이 아버님 소식을 듣겠다고 배를 타고 필로스로 나 몰래 떠났다고 하기에 말이다. 그건 그렇고 어서 좀 말해보려무나. 어떤 일을 듣고 보고 했는지.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어머님, 부디 저의 마음을 흔들어서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한 파멸의 고비를 방금 넘어왔습니다. 그보다도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다음 시녀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모든 신께 훌륭한 큰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만약 제우스 신께서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완수만 시켜주신다면 하고요. 저는 곧 회의 장소로 가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따라온 손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저는 그 사람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이오스에게 부탁해 그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내가 올 때까지 깍듯이 대접하라고 일러두었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창을 손에 든 채 홀을 가로질러 걸음을 서둘렀다. 개 2마리가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만한 구원자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속으로는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때 마침 창쓰기로 유명한 페이라이오스가 도성을 지나 회의장으로 손님과 함께 다가왔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이내 손님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를 보고 페이라이오스가 먼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님, 또 한 번 우리 집으로 여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메넬라우스님이 보내신 선사품들을 이쪽으로 갖다 드려야겠어요.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페이라이오스여, 아직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만약 오만한 구원자들이 나를 성 안에서 소리 없이 죽인 다음 재산이고 뭐고 저희들끼리 분배해버린다면 차라리 나는 자네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싶다. 그들 중 누구에게 빼앗기는 이보다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사륙과 죽음의 운명을 미치게 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기뻐하는 내게로 자네가 기쁨을 안고 가져다 주는 게 좋겠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여행으로 지친 손님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으리으리한 성에 이르자 망토를 솝하며 팔걸이 의자에 벗어던지고 깨끗이 닦아놓은 탕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시녀가 빵과 많은 음식을 내왔다. 페넬로페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실감기 얼레를 돌리면서 맞은편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다. 페넬로페가 먼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야, 그럼 이제 그만 나는 2층에 올라가 눕고 싶구나. 오디세우스님께서 아트레우스 댁 분들과 일리오스로 떠나신 뒤로는 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슬픔에 차서 말이다.
게다가 너마저 어찌된 까닭인지 아버님의 귀국에 대해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시원스럽게 해주지 않으니 기고만장한 구원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올라가련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러시니 사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어진 왕이신 네스토르를 찾아 필로스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높은 성으로 맞아들여 융숭하게 대접하더군요. 명예로운 아드님과 함께요.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메넬라우스님에게로 수많은 수레와 말을 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헬레네님을 배웠습니다. 그분 때문에 아르고스 군사와 트로이 군사가 신들의 뜻에 의해 공경에 빠졌었지만요. 메넬라우스님은 이내 제게 물으시더군요. 무슨 일로 라케다이몬을 찾아왔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곧 대답하시기를 자네가 내게 간절히 묻는 그 일에 대해서는 꺼리거나 얼버무리거나 속이는 일 없이 저 바다 노인이 정확하게 말해준 그 사연을 일일이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해주겠네. 바다 노인은 아버님이 어느 섬엔가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네. 님프 칼립소의 집에서 말이지. 그 님프가 아버님을 강제로 붙잡아 두었는데 아버님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네. 왜냐하면 자기에겐 배도 없거니와 뱃사람도 없으니 말일세. 이렇게 메넬라우스님은 대답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불사의 신들께서 순풍을 보내주셔서 그리운 고향으로 총총히 돌아온 것이랍니다. 이런 이야기에 페넬로페의 가슴은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자 그들 중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하기를 오디세우스의 부인이시여 들으신 바와 같이 이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숨김없이 신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디세우스님은 이미 조국 땅을 딛고 계십니다. 앉아있건 걸어다니건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악랄한 소행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지금 모든 구원자들에게 재앙을 꾸미시는 참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배 위에 앉아서 새의 조짐으로 알고 나서 텔레마코스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손님이시여 정말 그 말씀대로만 일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을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할 정도로 내게서 많은 선물과 환대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편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성 앞 평평하게 닦아놓은 땅 위에서 전과 다름없이 우쭐한 마음에 아나무인의 태도로 원방과 창을 서로 던져가며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곧 저녁 식사 때가 다가와 사방팔방의 시골에서 언제나 그렇듯 하인들에게 이끌려 가축들이 모여들자 그때 바로 그들을 향해 메돈이 말을 걸었다. 자, 젊은 양반님들. 경기를 하심으로써 마음에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럼 어서들 성으로 들어가십시다. 식사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그 말을 따라 일어서서 모두 그쪽으로 향했다. 그즈음 시골에서는 고을로 오기 위해 오디세우스와 돼지지기가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다. 돼지지기가 말하기를 손님, 이제부터 고을로 가실 생각이라면 오늘 안으로 우리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떠납시다. 해도 어지간히 기울어졌으니 얼마 안 가 저녁 때가 되면 추위도 한층 더해질 거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럼 떠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당신이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두 어깨에 보기에도 초라한 동냥자루를 걸머매었다. 거의 넉마나 다름없고 멜빵은 새끼줄로 된 것이었다. 거기에 에우마이오스가 아주 쓰기 좋은 지팡이를 주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을 떠났는데 오두막에는 개들과 일꾼들이 남아서 집을 지켰다. 이윽고 험한 길을 따라 고을 근처 맑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도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와 딱 마주쳤다. 이들은 구원자들의 만찬용으로 염소를 끌고서 고을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 일행을 보자 시비를 걸고 말 못할 욕설을 퍼부어 오디세우스의 가슴을 들끓게 했다. 저놈 좀 보게나. 정말 꾀죄죄한 놈이 저와 꽃같이 꾀죄죄한 놈을 달고 가는군.
신들은 언제나 비슷한 놈끼리 맞춰놓으신단 말이야. 도대체 이 반갑지도 않은 돼지지기 놈아, 이런 밥통 같은 녀석을 끌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 더러운 거렁뱅이 같은 녀석을 말이야. 이 녀석은 이 집 저 집 문전걸식을 하며 그 기둥에 어깨를 비비대려는 놈이야. 빵 조각이라도 얻을까 해서 말이다. 몸을 웅크리고선 온 마을을 구걸해 다니며 쪼르륵 소리나는 뱃속을 채울 생각일게야. 만약에 오디세우스의 성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무사님들 손에서 수없이 발판이 날아들어 가슴에 맞고 부서질 거야. 그들은 지나는 길에 이렇게 말하면서 오디세우스의 허리를 발길로 걷어찼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티고 서 있어서 그를 넘어뜨리지는 못했다. 한편 오디세우스도 가슴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뒤에서 덤벼들어 지팡이로 후려쳐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두 다리를 땅바닥에 박아줄 것인지. 그러나 그는 한층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억눌렀는데 돼지지기 에우마에오스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를 우물을 지키시는 님프님들이여 제발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쪼록 그분이 돌아오시도록 신들께서 그분을 데려오시도록 비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 녀석들의 그런 허세도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몹시 뻐기며 건방지게 놀고 늘 거리거리를 쏘다니며 염소들을 못된 일꾼 녀석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염소지기 멜란티오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입을 놀리느냐. 이 대먹지 못한 궁리나 하는 천한 인간아. 정말이지 오늘이라도 저 성 안에서 아폴로님이 텔레마코스를 쏘아 죽이면 시원하겠는걸. 아니면 구원자들 손에 걸려 급사를 당하면 좋겠어. 오디세우스가 먼 나라에서 귀국의 희망을 잃고 만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오디세우스 일행과 헤어졌다. 두 사람은 그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한편 염소지기들은 몹시 빠른 걸음으로 성에 이르자 곧 안으로 들어가 에우리마코스의 맞은편 자리에 끼어 앉았다. 그와는 가장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오디세우스와 돼지지기가 찾아와 바로 그 옆에 머물렀는데 두 사람 주위에 하프 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페미오스가 구원자들을 위해 하프를 뜯으며 노래를 시작한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지기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님, 참으로 훌륭한 궁전이로군요. 이게 틀림없이 오디세우스님의 성입니까? 많은 성 중에서도 선뜻 눈에 띕니다. 대들보가 여러 개 겹쳐진 데다 안뜰이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이고 계시다는 걸 여기서도 잘 알겠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찌르고 하프 소리가 울려오니 말이에요. 그 말에 에우마이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벌써 알아챘구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합시다. 우선 당신이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떻겠소. 그래서 구원자들 틈에 끼어보구려. 나는 이대로 여기 있을 테니까. 하지만 혹 바란다면 손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 봐도 좋소.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잘 알았습니다만 당신이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가십시오. 나는 이대로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그야 뭐 어지간히 얻어맞거나 걷어채는 것쯤은 겪고도 남는 일이니까요. 바다나 전쟁에서 재난도 이제까지 지겨울 만큼 겪어왔으니 말이오. 이번에 당한다면 그건 역시 앞서 겪은 재난에다 합쳐버리기로 하지요. 그런데 꾸르륵거리는 배창자란 놈은 어떻게 숨겨둘 재간이 없단 말이야. 참 치사한 놈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온갖 고생을 다 시킨단 말이요. 저 근사한 배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황량한 대해를 넘어 적국으로 재앙을 실어가는 건 역시 그놈의 배창자 때문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수근거렸다. 그 바람에 마침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던 개가 머리와 꼬리를 치켜들었다. 오디세우스가 기르던 개 아르고스였는데 개가 제구실도 하기 전에 그는 일리오스로 떠났던 것이다. 전에는 이 개를 사냥에 데리고 다녔지만 요즘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채 주인마저 없어져 버려 지저분한 오물 속에 누워 있었다. 개 아르고스는 벼룩이 들끓는 채 누워 있다가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온 것을 보자 곧 꼬리를 치며 양쪽 귀를 늘어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젠 주인에게로 달려갈 만한 기력이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모습을 보자 에우마이오스 몰래 눈물을 닦고 이내 그에게 묻기를 에우마이오스님, 저 개는 두엄더미에 묻혀있긴 하지만 모습은 훌륭하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겉모습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나리님이 상머리에서 기르는 개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거려. 그 말에 대해 에우마이오스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이 개는 멀리서 돌아가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이 개가 만약 트로이를 향해 오디세우스가 떠나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당신은 아마 몹시 감탄했을 거요. 왜냐하면 이놈은 깊은 숲속에서 무엇을 쫓더라도 짐승들이 결코 끝까지 도망쳐본 일이 없었다오. 발자국을 따라가는 재주를 특히 잘 익히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형편없는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어요. 게다가 주인은 고국을 떠난 채 타국에서 돌아가셨고 여자들은 이 개에 대해 관심도 없어 밥도 안 준다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근사한 성으로 들어가 이내 오만한 구원자들이 있는 홀로 향했다. 한편 아르고스는 20년 만에 오디세우스를 만나고는 이내 검은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뒤를 따라 오디세우스가 초라한 거렁뱅이 행색으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곧 성 안으로 들어갔다. 텔레마코스는 돼지지기를 자기 옆으로 부르고 빵덩어리와 고기를 두 손에 받아들 수 있을 만큼 듬뿍 쥐어주고는 이렇게 일렀다. 이걸 저 손님께 갖다 드리게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구원자들이 있는 곳을 모두 돌면서 동냥하라고 말하게. 궁한 사람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돌볼 필요가 없는 법이거든. 이렇게 말하자 돼지지기는 오디세우스의 바로 옆으로 가서 조심스레 그 말을 전하기를 손님, 텔레마코스님이 당신한테 이걸 드리라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원자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하라고 하시네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기도로서 대답하기를 제우스 신이여, 부디 텔레마코스님이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분이 되시고 그가 마음속에 애타게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받아들고 그대로 발밑에 놓인 초라한 동냥자루 위에 놓았다. 그리고 가인이 노래 부르는 동안 그 빵이며 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가 식사를 마쳤을 때 가인의 노래가 그쳤기 때문에 구원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온 홀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때 마침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바로 옆으로 와서 구원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라고 재촉했다. 누구누구가 분수를 지키는 올바른 사람인지 또 누가 법을 어기는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판단하라고 말이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오른편에서부터 모두에게 구걸하려고 일어섰다. 마치 옛날부터 거지 생활을 해온 듯이 능숙하게 사방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모두 가엾은 생각에서 이것저것 집어주면서 그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고 서로 번갈아 물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염소지기 멜란티오스가 말하기를 여기 이 낯선 사나이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들 들어주십시오. 나는 아까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나이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안티노스가 돼지지기를 나무라며 말하기를 여보게, 자넨 무엇 때문에 이 사나이를 고을까지 데려왔나? 지저분한 거렁뱅이나 잔치를 망쳐놓는 무리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모자란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는 이놈마저 불러들였단 말인가? 그 말에 대해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티노스님, 그 말씀은 점잖지가 못하군요. 어느 쓸개 빠진 녀석이 낯선 손님을 불러오겠소. 타국까지 가서 타국 사람을 말이오. 그런데 모든 구원자들 중에서 당신은 늘 유별나게 오디세우스의 하인에 대해서는 짓궂게 구는군요. 특히 나한테 말이오. 하지만 나는 못 들은 척 하겠소이다. 페넬로페님과 텔레마코스님이 성 안에 살아계시는 하는 말이오. 이번에는 텔레마코스가 조심스럽게 그 말을 가로막으며 잠자코 있게나. 이 사람한테 너무 대꾸는 말게. 안티노스는 언제나 비꼬는 말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게 버릇이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시 안티노스를 향해 말하기를 안티노스님, 당신은 참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나를 염려하시는군요. 이 대청에서 내가 엄중한 말로 저 손님을 몰아내기를 바라시다니요.
하지만 그것을 신께서 실천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좀 갖다 주시지요. 결코 군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을 거요. 남에게 주느니보다는 당신 배가 터지도록 먹어버릴 테니까. 그 말에 대해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건방진 소리 그만하게 텔레마코스. 멋대로 기고만장해서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를 짓거려대는 거야. 구원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만큼 그 사나이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그만하면 적어도 3달 동안은 이 저택에 접근하지 않아도 될 거란 말이야. 안티노스는 이렇게 말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줄곧 다리를 올려놓고 있던 발판을 식탁 밑에서 끄집어냈다.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에게 무엇인가 집어주어 그의 동냥자루가 빵이나 고기 따위로 가득 찼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스 옆으로 다가가서 그를 향해 말을 걸기를 적선하십시오, 나리. 보아하니 아카이아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영주님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선을 하시지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두둑하게요. 이 사람은 별별 고난을 다 겪은 끝에 건너온 참입니다. 그 말에 대해 안티노스가 높은 소리로 말하기를 도대체 어떤 신께서 이런 귀찮은 놈을 잔치를 망칠 생각으로 보내셨단 말인가. 그냥 그대로 한가운데에 서 있거라. 내 식탁에서 떨어진 곳에 말이다. 이 거지 녀석은 돌아가면서 누구한테나 달라붙는 어지간히 뻔뻔스럽고 모련치한 놈이로군. 그런데 누구나 덮어놓고 먹을 걸 준단 말이야. 남의 물건으로 선심을 쓰면서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야. 그러자 약간 물러서서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보기와는 달리 사료 분별을 갖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당신 살림이라면 사람에게 소금 한 톨도 내주지 않겠군요. 지금은 남의 집 음식 신세를 지면서 그중에서 빵 한 조각도 내게 줄 수 없단 말이오. 그렇게 잔뜩 가졌으면서. 그러자 안티노스는 한층 화가 치밀어 눈을 치켜든 채 거침없이 말하기를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온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갈 줄 아느냐. 나한테 그런 욕설까지 퍼붓고서. 이렇게 말하며 그는 발판을 들어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를 후려갈겼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바위처럼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다. 안티노스가 던진 발판도 그를 비틀거려 쓰러지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다만 머리를 저었을 뿐 가슴속으로는 보복할 것을 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동냥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구원자들 틈에 서서 말하기를 세상에 이름 높은 부인의 구원자이신 여러분들, 내가 말하려는 것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이건 내 가슴속의 마음이 말하기를 명령한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소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소들이나 양들을 위해 싸우며 남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괴로운 한탄이나 슬픔 같은 것은 마음속에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티노스가 때린 것은 망할 놈의 배창자 탓입니다. 그놈은 참으로 인간에게 별별 재앙을 다 가져오는 원수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 혹 거지들을 비호하시는 신이나 복수의 신이 계시다면 부디 안티노스가 혼례를 하기 전에 죽어 없어지는 꼴을 당하도록 비는 바입니다. 이에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얌전히 처먹기나 해. 또 돌아다니는 거지인 주제에 가만히 앉아서 말이다. 아니면 썩 꺼져버려라. 내게 떠벌린 말 때문에 젊은 축들한테 호란을 끌려다니기 전에 말이다. 그러면 그 주둥아리도 막혀버릴 테지.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못된 소리에 화를 냈다. 그래서 성미가 급한 젊은이는 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안티노스, 불행한 떠돌이를 자네가 때린 것은 온당한 일이 못 되네. 오히려 재앙을 부른 거나 다름없지. 만약 이 사나이가 하늘에 계시는 신이시라면 말이야. 사실 신들께서는 타국에서 온 불황자로 행색을 꾸미고 갖가지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방방곡곡 찾아다닌다고 들었네. 사치의 눈이 어두워 못된 짓을 일삼는 이와 법을 지키는 올바른 이를 지켜보시면서 구원자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이런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맞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비탄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다만 잠자코 머리를 숙여 가슴속으로 복수만을 꾀하고 있었다. 한편 오디세우스가 홀에서 얻어맞았다는 것을 페넬로페가 듣고 시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발 활쏘기의 명수이신 아폴로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그 사람을 때리시면 좋겠구나. 그 말에 대해 시녀 늙은 에우리노메가 말하기를 부디 우리의 기도가 실현될 때가 오기를 빕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있는 남정네들 어느 한 사람도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목숨을 지탱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이봐요 유모, 모두가 보기 싫은 사람들 뿐이로군 그래. 나쁜 음모만 꾸미고들 있어. 특히 안티노스는 검은 죽음의 신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불행한 타국 사람이 이 성에 찾아들어 그들에게 구걸을 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나 집어주어 자루를 가득 채워줬다는군. 그런데 그분만은 발판으로 오른쪽 등덜미를 때렸다지 뭔가. 페넬로페는 이렇게 시녀들과 함께 내전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그대로 계속 먹고 있었다. 그때 페넬로페는 돼지지기를 가까이 불러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여, 그 손님을 찾아가서 들어오라고 말하게. 그분에게 부탁드릴 일과 묻고 싶은 말이 있네. 혹 어디선가 오디세우스님에 대해 얻어들은 말이라도 있는지 또는 눈으로 본 적이 있는지 말일세. 어지간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모양이니. 그 말에 대해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대답해서 말했다. 아카이아족 사람들이 조용히 해주었으면 고맙겠는데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림없이 마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사흘밤을 오두막에 같이 있었지요. 사흘 동안이나 붙잡아 두었답니다. 배에서 빠져나오자 맨 먼저 제게로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직 자기 몸에 닥쳤던 재난에 대해 시원스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나이는 제 곁에 앉아 있으면서 저를 홀딱 반하게 했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과는 집안끼리 친밀한 사이이며 크레타 섬에서 살았답니다. 그 섬을 다스리는 미노스 왕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번에는 이 고장으로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며 돌아다닌 끝에 이곳에 닿은 모양인데 오디세우스님에 대한 아주 최근의 소식을 들었다고 자꾸만 우겨댄답니다. 테스프로티아 사람들의 풍성한 고을에 더구나 무사히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재물을 댁으로 가지고 오시는 중이시랍니다. 그 말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그럼 어서 가서 이리로 불러오게나. 직접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네. 만약 오디세우스님이 고국으로 돌아오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그 아드님과 힘을 합쳐 저들의 난폭하고 못된 짓을 벌하시고 보복해 주시련만. 마침 그때 텔레마코스가 높은 소리로 재채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페넬로페는 소리내어 웃으며 에우마이오스를 향해 간절하게 말하기를 자, 어서 손님을 이쪽으로 마주 앉도록 모셔오게나. 보았겠지. 내 아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 좋은 행운이 온다고 재채기하는 것을. 이젠 그들 전체에 대해 죽음이 찾아오고 한 사람도 죽음의 운명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또 한 가지 내가 자네한테 말해둘 일이 있는데 단단히 기억해 두도록 하게나. 만약 그 손님의 말이 틀림없다는 걸 알게 되면 망토든 속옷이든 좋은 것을 입혀주겠네. 이 말을 들은 돼지지기는 오디세우스의 바로 옆에 서서 그 말을 전했다. 손님, 텔레마코스 모친 페넬로페님이 당신을 부르시오. 자나깨나 걱정이 되시는 주인님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모양이오. 그런데 만약 당신 말대로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망토든 속옷이든 당신이 가장 필요한 옷을 주시겠다고 하오. 그러면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더라도 배는 골지 않을 거요. 누구든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적선을 할 테니까.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님, 이제 당장이라도 모든 정확한 말을 페넬로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이라면 알고도 남음이 있으니까요. 둘 다 꼭 같이 서럽고 쓰라린 고난을 당해온 처지입니다. 그러나 못되게 구는 구원자들에게 조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무리들의 오만무례한 난폭한 행동은 하늘에까지 알려지고 있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나이가 후려쳐서 아픈 꼴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텔레마코스나 그 밖에 아무도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러니 페넬로페님께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도록 말씀하십시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해질녘까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이댁 나리님에 대해 돌아오실 날짜를 물어보셔도 좋겠지요. 아시다시피 옷이 너무 남루해서 말입니다. 맨 먼저 당신한테 애원하러 갔던 만큼 당신은 내 형편을 잘 아실 겁니다. 돼지지기는 이 말을 듣고 이내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를 보고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에우마이오스여, 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누군가 아주 두려운 사람이 있어서 안 오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삼가는 생각에서일까? 문정걸식하는 처지에 너무 조심성이 있는 것도 딱한 일이군. 그 말에 대해 에우마이오스는 대답하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우쭐거리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피할 생각에서요. 마님께도 해질녘까지만 기다려 주십사 하더군요. 정말이지 마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님 혼자서 손님한테 조용히 말을 묻고 들어보시도록요. 그러자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국에서 온 손님의 의견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군 그래. 인간 가운데서 안티노스만큼 못되고 악랄한 짓을 꾸미는 이들은 아마 달리 또 없을 테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자 돼지지기는 구원자들 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텔레마코스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귓속말을 했다. 도련님, 이제 저는 가볼까 합니다. 돼지들이랑 오두막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이쪽 일은 도련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우선 무엇보다도 도련님 자신의 아무 탈이 없도록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카이아족들에는 못된 짓을 꾸미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리들은 제우스 신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한테 귀찮은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지. 그럼 자네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떠나도록 하게.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살찐 재물을 끌고 오게나. 이곳의 모든 일은 나와 불사이신 신들께 맡기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자 돼지지기는 다시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운 다음 돼지들이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그 무리들은 춤과 노래로 흥겨워했다. 이미 날도 다 저문 저녁이 되었기 때문이다.